넘지 못하던 계층 사다리를 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세요? 네.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게 우리 심상정 후보님 주거 정책의 최우선 목표와 비전 뭘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저희 심상정 후보님의 주거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하면 무엇보다 집 없는 44% 서민들이 주거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여기에 가장 큰 초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주택은 200만 호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셨는데 혹시 이제 민간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은 당연히 따로 밝히시거나 그럴 계획이 없으시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를 시장에 맡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급을 하겠다.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서 만든 땅으로 땅 장사, 집 장사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공공주택은 다르죠. 공공주택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세워서 공급하는 게 공공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은 공공주택의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공공주택을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호는 토지 임대부 공공 자가주택 공급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입주 자격을 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제 한 100만 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5% 정도에 해당합니다. 5% 정도에 해당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45% 정도, 44% 정도죠. 44% 정도는 세입자들인데 일단은 집 없는 세입자들의 절반 정도 한 20%는 공공이 제공해주는 임대주택 또는 자가주택에 사시게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 없는 세입자분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기존의 공공임대주택도 대체로 그런 궤도 안에 있는데 그 추세를 조금 더 사이즈를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 후보님 정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 쪽으로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이제 자가의 욕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좀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봐도 주거 자가 점유율이 60%가 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자가 소유가 한 5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집이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분들은 2년마다 집을 쫓겨나야 될 이제 위협에 시달리시든지 또는 2년마다 또 전세든 월세든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 때문에 적어도 내 집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하는 한국의 이 세입자들의 특징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세입을 해서 사느니 빚을 얻더라도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욕구들이 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짜 진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고요, 심 후보님께서.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로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과거에는 이제 보유세나 이런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막상 후보가 되신 다음에는
종부세 완화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최근에는 양도세라든지 이런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의 세금 완화 쪽으로 상당히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고 또는 문제를 우리가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윤석열 후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원가주택 제공하시겠다 이러면서 80%까지 대출로 장기 대출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80%까지 대출로 청년들에게 집을 안겨주면 그 80%를 갚는 게 현재 집값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내역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흑수저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대목을 이제 저희 후보님께서 강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얘기가 이제 나머지 세 후보님에게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수요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거기에 이제 계속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요에 맞는 그런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땅은 없다.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께서 청년들과 이제 고령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공부지를 이용해서 한 25만 채를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례인데 저희 후보께서는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뭐 여기 국회 부지라든지 또는 뭐 법원, 검찰청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용산 일부 기지창이나 이제 또는 김포공항을 만약에 영종도로 통합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공공부지의 청년들이나 이제 일부 계층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통상적인 의미에서 막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게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을 짓게 되면 이 국토 균형 발전 문제하고 정면으로 충돌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 위주 방식이 아닌 다른 집값 안정책이 후보님만의 그런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난 10년간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이 체계적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는 이제 감소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못하면 지금과 같은 공급 폭탄론을 남발하면 우리가 2007년도, 8년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뉴타운 개발하고 그런다는 공약들이 남발된 다음에 수년간의 집값이 떨어지면서 하우스푸어 걱정들을 하실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미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폭탄론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의 향후에 중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는 게 보유세를 중과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 지난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새로 주택이 한 310만 가구 이상이 늘었는데 자가 가구 수는 한 34만 가구 뭐 이거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산 겁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더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주택 공급을 아무리 해봐야 실제로 자가 점유율은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이고 사실은 토지나 주택이라고 하는 상품이 국민들이 원한다고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지역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만큼은 토지나 주택만큼은 일정하게 소유 제한을 하는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뭐 강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이나 주택을 많이 소유하게 될 경우 세금을 높게 부과해서 많이 소유할 유인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청년 쿼터제라는 이름으로 뭐 청약에서 쿼터를 하든지 신규 주택 공급 시에 청약
청년들에게 일부 상당량 배정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 쿼터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청년 주거 정책을 청년들한테 집을 갖겠다 이런 정책 이전에 지금 대부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임차인 생활, 세입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입자 생활을 불편 없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쪽에 일단 초점을 좀 모으고 있는 거죠. 최근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매우 특수한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주식, 심지어 이제 코인 뭐 이런 걸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넘지 못하던 계층 사다리를 넘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풍조가 굉장히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자산을 투자해서 더 자산을 늘리는 것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부채를 얻어서 빚을 얻어서 뭐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케이스보다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